안녕하세요. 왕최고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리 시리즈 세 번째 영상,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관계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금리 1편, 금리 2편을 먼저 보셔야 이번 영상에서 개념과 스토리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라고 했죠. 돈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주는 사용료라고 했습니다. 여기 투자 상품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A는 신뢰성이 높고 금리가 10%인 투자 상품입니다. B는 신뢰성이 높고 금리가 5%인 투자 상품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당연히 A죠. A에 투자금을 넣으면 그 투자금을 사용한 대가로 여러분에게 10%의 사용료를 주니까 B보다는 A에 투자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만약에 A, B 둘 다 사용료를 10% 주겠다고 하는데 A는 신뢰성이 없고 B는 신뢰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A, B 중에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B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의 신뢰성은 각각 100과 90인 상품이 있다고 볼게요. 둘 다 높죠. 여기서 A는 금리가 5%고 B는 7%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짝 고민되죠? 금리가 높은 B에 투자하자니 신뢰성이 90인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신뢰성만 보고 A에 투자하자니 금리가 B보다는 낮은 게 마음에 걸리죠. 만약에 신뢰성이 90 정도면 높은 편이란 판단이 들어서 금리가 높은 B에게 투자를 했다고 할게요. 신뢰가 좀 낮아도 금리가 높으니까 B에 투자를 했는데 A가 금리를 똑같이 7%로 올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해서 A에 투자하겠죠. 같은 금리라면 신뢰성이 높은 곳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죠. 여기서 만약에 투자 상품 B를 만든 사람이 자기네들 상품 B로 투자 자금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뢰성을 못 바꾼다면 투자 수익금을 A보다 높여야겠죠. 즉, 금리를 A보다 높여야 투자자들이 B를 쳐다보겠죠.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 9%를 어필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A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해서 B에게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상품의 신뢰도가 같다면 투자자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즉 금리가 높은 곳으로 본인의 자본을 유입시키게 되어 있고 상품의 금리가 같다면 상품의 신뢰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 자본을 유입시킬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란 투자 상품과 한국이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두 나라를 비교 분석해보고 있는데 신뢰성을 보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미국이란 상품이 망할 확률과 한국이란 상품이 망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미국이 압도적으로 안전한 상품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신뢰도가 훨씬 높은 상품인 거죠. 그럼 한국은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금리죠. 미국보다 안전한 상품은 아니지만 투자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는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어필하는 걸까요? 한국 시장에
외국 자본의 유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많아진 자본의 힘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가 같다면, 한마디로 미국과 한국의 투자 수익률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겠죠. 한국 시장에 있던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 성장과 자산 가치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상품은 신뢰성으로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투자 수익성,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이 한국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1%라면 한국 금리는 1%보다는 높게 유지를 하려는 거고, 미국 금리가 2%라면 한국 금리는 2%보다는 높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해외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내에 투자된 투자금의 회수를 막으려면 미국의 금리보다는 한국의 금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온갖 촉각을 다 세우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입니다.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고 영어 약자인 Fed라고도 합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뉩니다. 매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매를 말합니다. 비둘기는 공원에 가면 흔히 보이는 바닥에서 뭔가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 그 비둘기를 말합니다. 금리 입장에서 보면 매는 높은 하늘 위에서 날고 있죠. 그래서 화살표가 하늘 방향인 위쪽입니다. 반대로 금리 입장에서 비둘기를 보면 어때요? 맨날 바닥에서 뭔가 주워 먹고 있죠. 그래서 화살표가 바닥을 향해요. 아래로 있는 거죠. 연방준비제도에서 매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금리를 높이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에 돈을 적게 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자산의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비둘기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금리를 낮춰서 경제가 잘 성장하게끔 하자는 사람들이죠. 경제 성장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이 기사들이 해석이 될 겁니다. 제가 기사를 읽을 테니까 기사 밑에 그림을 봐주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 영어 약자 Fed, 여기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왔는데, 그 매파적 발언이라는 것은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사료를 적게 준다는 말이고, 시장에 돈을 적게 풀어서 물가의 상승, 자산의 상승을 막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자산에는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금리를 올려서 자산의 상승을 막겠다고 했으니까 투자 심리가 냉각이 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기사는 금리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 드릴 테니까 기사 밑에 그림을 봐보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아야 외국인들의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지 않을 테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 푸는 것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보다 한국이 금리가 높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유입되고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미국 금리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에 관한 영상 1, 2, 3편을 완전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세요. 이 3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도 경제 뉴스 들을 때 금리 때문에 막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뉴스에서 금리에 관한 내용이 순식간에 지나가도 이 3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서 이번에 금리 공부를 끝내버리고 이제 경제 뉴스 편하게 보자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